저는 당신의 언니예요. 김혜정의 충격적인 고백이 실버타운의 조용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이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50년 만에 찾은 언니. 하지만 그 언니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평생 짝사랑해왔다고 고백합니다. 고급 실버타운에서 벌어진 금지된 사랑. 그리고 숨겨진 과거의 비밀.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지만 현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오전 10시, 이설이는 매트 위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9이 된 설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곳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요가 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피트니스룸 안을 채웠습니다. 설이는 눈을 감고 지시에 따라 동작을 취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도시 한복판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이런 조용한 곳으로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가끔씩 의문이 들곤 했거든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설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몸을 가볍게 털었습니다. 다른 입주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피트니스룸을 나섰는데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만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몇 번 뵌 것 같은데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설이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이설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지내느라 다른 입주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니 조금 의외였어요. 요가 수업 들으셨나요? 저도 가끔 참여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서 설이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고요. 설이가 대답하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주로 수영을 하는데 물속에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혹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카페테리아에서 말이에요. 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만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죠. 좋은 생각이네요. 카페테리아는 오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설이와 만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며
날씨나 실버타운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소방관이었어요.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했죠. 만수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라 보람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공통점을 발견해 갔습니다. 둘 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있었죠. 대화를 나누면서 설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해요. 그런데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외로울 때도 있어요. 설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지내보니 사람과의 대화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규칙적인 생활은 좋지만 뭔가 활기가 부족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수영도 하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적응 중이에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산책을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실버타운 내부의 정원은 잘 가꿔져 있어서 걷기 좋았어요. 꽃들이 만개한 화단 사이로 난 산책로를 걸으며 설이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경험했습니다. 내일도 요가 수업 들으실 거예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네, 그럴 생각이에요. 만수 씨는요? 저는 수영 시간이 겹치네요. 하지만 오후에 시간 되시면 꼭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설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만수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운명 같은 것이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69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흘러 설이와 만수는 자연스럽게 일상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요가 수업 후 커피 한 잔, 오후 산책, 저녁 식사 후 로비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두 사람만의 소소한 루틴이 만들어졌어요. 설이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설이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만수가 정원 벤치에서 설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2024년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어요. 저기 장미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죠? 정말, 그래요. 이런 풍경을 혼자 보는 것과 함께 보는 건 이렇게 다른가 봐요. 설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수의 따뜻한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느끼면서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설희 씨, 최만수 씨. 두 사람이 뒤돌아보니 김혜정 운영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67살의 혜정은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하고 있어서 다른 입주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요. 무슨 일이시죠? 설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두 분 모두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경직된 느낌이 있었어요.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공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혜정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두 사람을 마주 봤어요. 입주하실 때 계약서에 서명하셨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계약서요? 설이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우리 실버타운의 규정 중에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아닌 입주자 간의 동거나 연애 관계는 금지되어 있어요. 혜정의 말에 설이와 만수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애 관계라니 그게 무슨... 설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혜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두 분이 함께 지내시는 모습을 여러 입주자들이 목격했어요. 손을 잡고 산책하시거나 로비에서 다정하게 대화하시는 모습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다른 입주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수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 씨,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나요? 그냥 친구로서 시간을 보낸 것뿐인데요. 친구 관계라고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저녁 식사 후에 설희 씨 방 앞에서 오랫동안 대화하시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면 다른 입주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설이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서로 인사도 하지 말고 마주쳐도 모른 척하고 지내라는 건가요?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간에서의 과도한 친밀감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 개인적인 만남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수는 조용히 설이를 바라보다가 혜정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만수 씨, 설이가 놀라며 그를 쳐다봤지만 만수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후 복도에서 설이는 만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설이 씨, 여기는 우리가 조용히 살아가야 할 곳이에요. 괜한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소동이라뇨?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설이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씀이세요? 만수가 서리를 직시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서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해요. 만수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 씨, 미안합니다. 저도 서리 씨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요. 만수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죠.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정의 차가운 시선과 만수의 모호한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왜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리는 혜정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규정을 운운했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질투나 원망 같은 것 말이에요. 하지만 왜 혜정이 그런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리는 로비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와 의미심장한 눈빛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만수는 서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카페테리아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리는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다른 시간대에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서리는 용기를 내어 만수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오후 4시 서리는 만수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만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서리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리 씨, 왜 여기까지? 만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서로를 피하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서리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였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만수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혜정 씨의 말 때문에 저를 피하는 건가요? 서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리 씨,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아세요?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도망쳐 온 거예요.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말이에요. 만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리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만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희 씨, 우리 사이에 발전이 있다면 정식으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설희는 놀랐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혜정 씨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규정이 문제라면 바꿔달라고 요구해봐요.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희 씨, 미안하오. 나는 아직 혼자가 아니오. 설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법적으로는 아직 기혼자라는 뜻이오. 오래전부터 따로 살고 있지만 이혼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어요. 설희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정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만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6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진하게 한 그 여성은 만수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설희는 그 여성의 등장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성은 설희를 발견하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아, 손님이 계셨네요. 실례했습니다. 저는 최만수의 아내 정미경이에요. 미경이 설희에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설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보, 이분은 누구세요? 미경이 만수를 향해 물었지만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만수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실버타운에 사는 분이요. 친구 사이예요. 친구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를 사귀시는군요. 참 좋으시겠어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자 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만수 씨,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시고 연락하세요. 설희가 나가려는 순간 미경이 말했습니다. 설희 씨, 혹시 저희 남편과 특별한 사이신가요?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설희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뒤돌아봤습니다. 특별한 사이가 뭘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다만 저는 만수 씨가 기혼자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시니까 적당한 선에서 지내시겠죠? 남의 남편과 너무 가까워지시면 곤란하거든요. 설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다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런 곳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요. 만수가 급하게 나서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그만해요. 설희 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미경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설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보겠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설이는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에 대한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만수가 자신에게 숨긴 것이 이런 중요한 사실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설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허상이었던 거예요. 69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만수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설이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만수를 마주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이는 부어진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숨어서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요가 수업에 나가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긴 했지만 당당하게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피트니스룸에 들어서자 몇몇 입주자들이 설이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제 만수의 방에서 벌어진 일이 벌써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어요. 설이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하며 매트를 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가 강사가 수업을 시작했지만 설이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어제 만수의 방에서 만난 미경의 차가운 미소와 도발적인 말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의 남편과 너무 가까워지시면 곤란하다는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설이가 매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이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혜정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혜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사무실에서 혜정은 설이에게 차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최만수 씨 방에 다녀오셨죠? 설이는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인도 만나셨고요. 혜정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정미경 씨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요? 설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이 있다고 신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설이 씨라고 명시했습니다. 혜정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하셨어요. 설이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법적 조치라니?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기혼자인 줄도 몰랐고, 그렇다고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기혼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혜정의 말에 설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로 인해 실버타운의 명성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명성이요? 설이가 억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불륜 스캔들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른 입주자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혜정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설이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일단 최만수 씨와의 모든 접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혜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주라고요? 설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정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설이 씨도 이런 시선과 소문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혜정의 눈빛에서 설이는 이상한 감정을 포착했습니다. 마치 질투와 원망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혜정 씨,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요? 혜정이 경계하는 듯 물었습니다. 만수 씨와 저희 관계를 막으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처음 규정을 들고 나올 때부터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 같았거든요. 혜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단지 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그뿐인가요? 설이가 직시하며 물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이 씨, 최만수 씨가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세요. 특별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본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설이 씨가 착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설이는 혜정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착각이라고요?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시간들이 전부 일방적인 착각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만수 씨는 원래부터 부인이 있었고, 설이 씨는 혼자 계셨으니까 혼동하신 거죠. 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정 씨,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정말 규정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요? 혜정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만수 씨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닌가요? 혜정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추측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설이는 혜정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설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수의 배신, 미경의 위협, 그리고 혜정의 의심스러운 태도까지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과연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실버타운 원래 입주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리는 참석하기 싫었지만 결석하면 더 큰 화제가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기 그 여자가 바로 남의 남편을. 나이가 들어서도 철이 없어. 서리는 당당하게 걸어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어요. 혜정이 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안건들을 다뤘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60대 후반의 박순자라는 입주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혜정이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서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또 다른 입주자인 김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기혼자와 미혼자가 연애를 해서 부인까지 나타났다던데 정말인가요?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 회의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가요? 서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박순자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이야기를 사적이라고 하시나요? 우리 모두의 평안한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요. 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나요? 서리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단지 한 분과 친구로 지냈을 뿐이에요. 친구요? 김영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잡고 다니고 매일 붙어서 지내는 게 친구 사이인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분별 없이 행동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서리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의 다음 말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게다가 상대방은 부인이 있는 기혼자잖아요. 늙어서까지 남자 때문에 이게 뭡니까? 우리 실버타운의 품격이 떨어져요. 품격이라고 하셨나요? 서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인가요? 그럼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인가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부는 서리의 말에 공감하는 듯했지만 대부분은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하시지만 결국 불륜 아닌가요? 박순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기혼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시면 안 되죠. 서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수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도 객관적으로는 박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만수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어요. 만수는 서리를 바라보다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늦었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만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최만수 씨와 이설희 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부적절한가요? 기혼자시잖아요. 부인이 계신데 다른 여성과 연애를 하시면 김영수가 말했지만 만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설혜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이는 만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시는군요. 박순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조심하시겠죠? 조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만수가 반문했습니다. 당연히 이설희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시라는 뜻이죠. 이런 소동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마시고요. 만수는 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어요. 만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만수 씨,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할 필요 없어요. 설이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실버타운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어요. 떠나신다고요? 혜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짐을 싸서 내일 아침에 나가겠어요. 그러면 저 이상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설이 목소리에는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필요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시선과 비난 속에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설이가 단호하게 말하며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혜정이 일어나서 설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설이 씨, 잠깐만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설이는 혜정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이게 혜정 씨가 원하던 결과 아닌가요? 혜정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혜정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설이는 혜정의 손을 뿌리치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69 나이에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설이는 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지품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지난 반년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대감, 만수와 만났을 때의 설렘, 그리고 오늘의 굴욕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혜정이 서 있었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혜정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설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설이 씨, 정말 떠나실 거예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네,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지낼 이유가 없거든요.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설이는 주저했지만 혜정을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은 혜정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큰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이 씨,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백이요? 혜정은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설이를 직시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언니예요. 설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언니죠. 당신이 5살 때 헤어진 김혜정이에요.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설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언니는 입양을 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7살 때 입양을 갔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후에도 고아원에 남아 있었죠. 제가 당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혜정이 설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설이는 계속 물러났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정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에는 2명의 어린 소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예요. 당신이 5살, 저는 7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설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소녀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소녀는 분명 지금의 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언니예요? 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혜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드디어 당신을 찾았어요. 실버타운에 입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설이는 충격에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만수 씨와 저희 관계를 그렇게 막으려 했어요? 설이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혜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최만수 씨와 저희는 모두 같은 고아원 출신이에요. 만수 씨는 당시 10살이었고 저와 당신을 많이 돌봐줬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수 씨를 좋아했어요. 설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는 지금도 만수 씨를 사랑해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요. 혜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수 씨와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질투와 원망이 생겼어요. 제 동생이면서 동시에 제가 평생 사랑한 사람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서 설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정의 이상한 행동들, 만수를 막으려는 집요함, 그리고 자신을 보는 복잡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그럼 만수 씨도 우리가 자매라는 걸 알고 계신 건가요? 설이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혜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설이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반가운 마음, 배신감, 그리고 동정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언니는 50년 동안 만수 씨를 기다리신 거예요? 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다렸다기보다는 포기하지 못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계속 혼자 살면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혜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났을 때는 제 동생과 사랑에 빠져 있더라고요. 설이는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안할 건 저예요. 동생을 못 알아본 척하면서 질투 때문에 당신을 괴롭혔으니까요. 혜정도 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앞섰어요. 그런데 설이야, 정말 떠날 거야? 혜정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설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수 씨는 기혼자고 언니는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고 만수 씨의 상황도 복잡해요. 사실 그분의 부인과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끝난 지 오래됐어요. 이혼 서류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설이는 놀랐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만수 씨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거든요. 멀리서라도 그분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요. 혜정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또 울렸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 시간에 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설이와 혜정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이 씨, 그리고 혜정 씨? 두 분이 함께 계시네요. 만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설이와 혜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만수가 거실로 들어오자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정과 설이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만수는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두 분 모두 우신 것 같은데,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수는 의자에 앉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혜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자매예요. 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매라고요? 만수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자매예요. 혜정 씨가 제 언니고요. 설이가 설명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말을 잃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만수가 말을 머뭇거리더니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혜정 씨, 당신이 그 김혜정인가요? 우리와 함께 살던? 혜정이 고개를 들어 만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네, 맞아요. 만수, 오빠. 만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말, 정말, 혜정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50년 만이에요. 오빠. 혜정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설이가 여기 입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곳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오빠도 오셨죠. 만수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 했던 이유가 질투 때문이었어요. 혜정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과 사랑에 빠지신 걸 보니까 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만수는 두 자매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희 둘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혜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어. 혜정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설이를 더 챙겨줬지. 설이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혜정이는 똑똑하고 의젓해서 혼자서도 잘했어. 그런데 설이는 어리고 여려서 더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지. 만수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혜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혜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혼자 좋아한 거잖아요. 50년 동안 혼자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수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설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만수 씨에게 끌린 것도 어쩌면 어릴 때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설이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혜정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너희 둘을
모두 사랑하면서도 둘 다 아프게 했어. 사랑한다고요? 설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혜정이에게는 오빠로서의 사랑과 함께 남자로서의 마음도 있었어. 하지만 어려서 표현할 수 없었지. 만수가 혜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이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널 보면 어릴 때 지켜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되살아나. 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어. 지금도 있고. 만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복잡해서 누구에게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어. 설이가 물었습니다. 부인과는 정말 끝난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끝났어. 이혼 서류만 정리하면 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만수가 두 자매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사이야. 내가 끼어들어서 자매 관계까지 해칠 수는 없어. 혜정이 일어나서 만수 앞에 섰습니다. 오빠, 저는 50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싶어요. 설이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69에 찾은 이 감정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만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둘 다 소중해.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어? 선택하지 마세요. 혜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 설이와 만수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할게요. 저와 설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혜정이 설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설이야? 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직접 이야기해서 정하자고요.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왜 안 돼요? 혜정이 반문했습니다. 우리는 자매이기 전에 각자 독립된 여성이에요. 그리고 50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니까 서로를 이해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설이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선 우리가 다시 자매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그 다음에 만수 씨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하고요. 만수는 두 자매의 의외의 제안에 놀랐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일단 우리 세 사람 모두 천천히 생각해보자. 만수가 제안했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설이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떠나려던 계획도 취소할게요. 혜정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설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서로 솔직해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약속한 대로 천천히 상황을 정리해 나갔어요. 먼저 만수는 부인 미경과 만나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경도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상태여서
큰 무리 없이 합의가 이뤄졌어요. 설이와 혜정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50년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갔습니다. 어릴 적 추억을 나누고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짜 자매가 되어갔어요. 설이야, 기억나? 고아원에서 우리가 함께 심었던 장미꽃? 재정이 정원을 산책하며 물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요. 언니가 제 손을 잡고 같이 물을 줬던 것 같아요. 설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약속했잖아. 언제까지나 너를 지켜주겠다고. 혜정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네요. 설이가 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정이 설이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설이야, 나는 만수 오빠를 포기할 생각이야. 설이는 놀라며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50년을 기다리셨는데 그 50년이 내게 가르쳐 준 게 있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라는 것. 혜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수 오빠는 너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여. 하지만 언니도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오빠가 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야. 혜정이 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동생을 다시 찾았잖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설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만수 오빠와 행복하게 살되 나를 잊지는 마. 우리는 평생 자매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혜정이 자신의 결정을 발표하자 만수는 당황했어요. 혜정아,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살 방법을 찾아보자. 오빠, 5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혜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선택해야 해요. 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 아니, 괜찮다기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혜정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만수 오빠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것도 나름의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며칠 후 실버타운에서는 입주자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설이가 직접 규정 개정을 요구했어요. 파트너 동거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인이고 서로를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박순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질서요? 설이가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억압하는 게 질서인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혜정이 일어나서 설이를 지지했습니다. 저도 설이 씨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버타운의 존재 이유는 입주자들의 행복이지 규제가 아니잖아요. 만수도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 좋아할 뿐이에요. 김영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입주자들 생각도.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찬성해요. 70대 초반의 여성 입주자 이순옥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좋아하는 분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주정 때문에 마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순옥의 용기 있는 발언이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저도 사실은. 또 다른 입주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투표 결과 과반수가 주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실버타운은 파트너 동거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어요. 2024년 7월 서리와 만수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어요. 혜정이 주례를 서며 축복해줬고 다른 입주자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서리가 만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세 사람 모두 가족이야. 만수가 혜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정은 혼자 살기로 했지만 매일 서리와 만수를 만나며 지냈어요. 세 사람은 정말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지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원 벤치에 앉아있던 세 사람을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늦게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우리 모두를 말이야. 맞아요. 서리가 동의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선물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혜정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새로운 규정은 많은 입주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곧 여러 커플들이 탄생했어요. 서리와 만수, 그리고 혜정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가족의 소중함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